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K239 천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놀라운 첫 실전을 치르면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중동 국가들이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연말이다 보니 추가 주문 소식은 뜸했고, 무엇보다 기대했던 폴란드에서의 추가 계약 소식이 쉽사리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폴란드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정권 교체가 진행된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정권을 잡은 폴란드 야권연합이 신유럽연합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이 맺은 방산 계약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해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을 기대했던 한국으로서는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방산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불러모은 것이 바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량 구매였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이러다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4위라는 대한민국의 원대한 목표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잠재운 것은 역시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며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한국이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자국산 옐츠 전술 트럭에 천무 발사대를 결합한 호마르 K가 설원에 배치된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최전방 부대인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다연장 로켓 천무를 결합한 호마르 K를 배치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에서 구매한 방산 무기를 폴란드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하는 3조 4,475억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액의 52.7%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에 K9 212문,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K9의 남은 계약 물량 중 일부인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7월 기본 계약 따른 2차 실행 계약으로서 무엇보다 폴란드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한국과의 추가 계약 약속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한국 방산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및 자주포용 155mm 탄약과 K9의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군수지원 패키지를 공급하고,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도 협력하기로 해 폴란드가 명실상부하게 한국 방산의 유럽 거점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모든 계약을 매듭지을 계획이었으나, 수출입은행이 특정 구매국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차면서 계약 협상이 지연되어 왔는데요. 이번 계약은 지난달 국내 5대 시중은행이 국내 방산업계의 공동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에서 구매한 K2 흑표를 주축으로 하는 신규 부대가 창설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8기계화 사단을 창설하면서 K2 전차를 전진 배치한 데 이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인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타르타예보 제1보병사단 이하의 K2 전차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시스템이 K2 전차 100여 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574억 원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는 현재 국내에 전력화된 전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긴급 공급하는 1차 사업과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으로 개량 공급하는 2차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진행된 수출 계약건은 1차 사업에 해당합니다. 전차의 두뇌로 불리는 사격 통제 시스템은 사격 통제 컴퓨터, 호수 및 전차장 조준경, 열상 잠망경, 레이저 경고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격 통제 컴퓨터는 포탑 내부의 주변 장치들과 연동해 포탑과 조준경을 제어하고 탄도 계산과 자동 추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한국과 폴란드가 추진해온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지만, 한국과 방산협력을 추진해온 폴란드 국방장관은 무력을 동반한 주장만이 푸틴을 설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기 공급 계약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군비 확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시 폴란드로의 방산 무기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된 가운데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혹한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는 천무를 탑재한 후마르 K가 설원에 배치된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K239 천무에 대해 안 그래도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 전문가들은 노르웨이는 늦어도 내년 초 장거리 다연장 로켓에 대한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노르웨이 최대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가 천무에 자국산 NSM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NSM은 아음속의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통상적으로 다연장 로켓은 해상 사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 실탄 사격 훈련장에서 하이마스가 해상 사격 표적을 발사한 6발의 로켓이 모두 빗나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천무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 연습을 해왔습니다. 국내의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을 시험해볼 사격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해상 사격에서 연습을 해온 천무는 노르웨이에게는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맞댄 지상국경이 기껏해야 200km도 안 되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이보다 몇 배나 길기 때문에 사실상 전차보다 너무나 긴 해안선을 방어해줄 강력한 화력, 즉 다연장 로켓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방산 무기를 예정대로 구매하기로 한 것은 노르웨이에게도 적지 않은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의 추가 계약을 기다리면서 하나는 K9 자주포로 중동 특수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말에는 이집트를, 내년 초에는 사우디의 방산 전시회에 진출해 중동 시장을 정조준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3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개설해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 반차 등으로 구성된 자주포 패키지와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그리고 전술형 유도탄 천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탄약 포탄 수요가 증가를 고려해 155mm 포탄 모듈화 장약도 전시했는데요. 특히 이집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경전투기 FA-50 수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사우디도 대공방어체계 등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무기 수입국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 도약과제 보고서를 펴내면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국내 방산 기업들이 진출해야 할 신시장으로 이집트를 꼽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베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해 유럽 시장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통 모양으로 모듈화된 추진 장약인 MCS는 탄두 뒤에 장전돼 탄두를 정해진 사거리에 맞춰 호심 밖으로 날려보내는 핵심 탄약 구성품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나토 표준 155mm 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한화가 영국의 글로벌 톱티어 방산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수요가 급증하는 155mm 포탄의 장약 공급을 계기로 자유진영 우방국인 영국과 방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유럽의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해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155mm 포탄의 모듈화 장약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나토의 사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장약 개발에 나서 올해 초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한화가 수출하는 수출형 MCS는 자동장 전포탑을 탑재하는 자주포에 자동 공급기계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외부탄 피해 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한화는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중인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에 한화가 밀고 있는 K9A2가 선정되면 MCS도 동시에 공급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가능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